감정시계를 작동시키는 10가지 태엽. 감정시계는 단순한 시적인 은유가 아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생리적인 입력과 작동이 만들어내는 시간표이다. 이 시계를 움직이는 것은 몸 곳곳에 흩어져 있는 10개의 태엽이다. 지난 임상 경험과 뇌 신체 생리학을 바탕으로 10개의 태엽을 설정했다. 태엽들은 감정이 일어나는 시간을 산출하는 감각기관이자 조율 시스템이다. 비서처럼 흐름을 설계하고 기록하는 무형의 도구다. 첫 번째 태엽은 장이다. 장, 겉. 장과 안에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형광형으로 연결되어 있다. 장에서 생성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감정 반응에 직접 관여한다. 실제로 세로토닌의 대부분은 장에서 만들어진다. 장내 미생물의 조성, 식사의 리듬, 장벽의 염증 반응은 우리가 느끼는 우울과 불안, 무기력의 기반을 형성한다. 장은 소화기관이면서 감정의 생화학적인 엔진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심장이다. 우리는 감정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은연중에 의식한다. 화가 나면 심장이 뛴다고 말하고 두려우면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느낀다. 심박의 변동성은 실제로 정서 안정성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심장박동의 유연한 정도를 측정하는 심박 변이도는 자율신경의 균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감정의 유연성은 심박의 유연성에서 비롯된다. 이 리듬이 경직되면서 정서도 그 흐름을 읽는다. 세 번째는 피부다. 스킨. 피부는 외부 세계와 내부 감각이 맞닿는 가장 넓은 감각기관이다. 살결이 느끼는 기온과 계절은 기분에 영향을 준다. 누군가의 손길 하나로 감정이 무너지거나 회복이 된다. 감정의 은혜가 표정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감정의 신호는 피부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되고 또 받아들여진다. 차가운 바람, 미세한 햇빛, 눅눅한 습도 하나에도 기분이 변한다. 이는 피부를 통한 감각 입력의 작용이다. 네 번째는 송가체이다. 송가체. 바이널 글랜드. 뇌 안의 이 작은 뇌 분비기관은 멜라토닌 분비를 담당한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다 정확히는 생체 주기를 조율하는 리듬 조절자다. 햇빛에 노출된 시간, 저도의 강도, 수면 개시, 시각 등은 모두 송가체의 작동에 영향을 준다. 이 리듬이 흐트러지면 감정의 안정성도 붕괴된다. 계절성 우울, 교대근무자, 불안, 수면 박탈로 인한 기분장애는 모두 송가체의 리듬 붕괴에서 비롯된다. 감정은 빛의 시간과 맞물려서 흐른다. 빛의 시간과 맞물려서 다섯 번째는 척추다. 척추는 단순히 몸통 지지대 역할만 하지 않는다. 척추는 감각신경의 통로이자 정서신호의 기저회로다. 감각 정보는 척추를 통해서 뇌관으로 전달되고 이 흐름은 곧장 뇌의 정서 처리 회로를 작용한다. 허리를 굽힌 채 하루를 보내면 감정도 수축한다. 목의 긴장이 심해지면 두통과 함께 불안이 동반된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계의 긴장이 완화되고 감정의 파장은 달라진다. 감정은 몸의 모양으로부터 발생한다. 여섯 번째 편도체이다. 두려움, 경계, 공포, 과잉 반응 등은 뇌의 이 부위에서 시작이 된다. 편도는 생존 본능과 연결된 감정 반응의 허브이다. 외부 자극을 빠르게 평가해서 위험 여부를 판단한다. 이 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우리는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된다. 감정이 늘 곤두서 있는 상태가 된다. 불안과 긴장이 병적으로 높은 상태일 때 편도의 반응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있다. 편도는 공포의 스위치이면서 안정의 경계선이다. 일곱 번째는 해마이다. 하이포캠퍼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감정에도 핵심적이다. 해마는 편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감정의 맥락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가령 화가 날 때에는 과거에 화가 났던 상황이 먼저 머리에 떠오른다. 해마는 기억해 뒀던 그 상황을 현재의 자극과 연결해서 반응을 결정한다.
해마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감정은 맥락을 잃고 무작위로 충돌한다. 트라우마가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덟 번째는 생식선이다. 성호르몬은 기분, 자존감, 추진력, 안정감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생리 주기에 따라서 감정 리듬이 크게 변하는데 이는 호르몬 파형의 구조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벌어진다. 남성 역시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변동에 따라 기분의 탄력성이 달라진다. 감정은 성적 에너지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에너지의 리듬, 성적 동기의 파동은 감정 리듬의 은밀하게 얽혀 있다. 아홉 번째는 뇌관이다. 뇌관은 생명유지에 관여하는 뇌의 가장 원초적인 구조다. 호흡, 심장박동, 혈압조절, 각성 등을 담당하며 이 요소들이 만드는 몸의 리듬이 감정의 바탕을 이룬다. 뇌관은 감정의 색조를 만들지는 않지만 감정을 발생시키는 기본 배경을 제공한다. 뇌관의 리듬이 흔들리면 우리는 극심한 탈진 상태에 빠지거나 지나친 각성으로 공황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게 된다. 열 번째는 섬엽이다. 섬엽은 우리가 스스로를 감각하는 부위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심장이 얼마나 뛰고 있는지, 호흡이 가쁜지, 속이 메스꺼운지 등의 모든 자극은 섬엽을 통해서 처리된다. 감정을 느끼기 전에 섬엽이 감지하는 몸의 상태가 이후에 느껴지는 감정의 질감을 만든다. 섬엽은 감정의 내부화된 거울이다. 감정이 느껴지는 상태가 되게 하는 통로이다. 이 10개의 태엽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밀한 시계의 톱니처럼 맞물려서 돌아간다. 장의 상태가 송가체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고 척추의 긴장이 심장의 리듬을 바꾸며 해마의 기억이 편도와 공포, 회로를 자극한다. 이 때문에 감정의 원인은 하나의 사건이나 생각으로 환원할 수가 없다. 감정이 정돈되고 있어요. 이 책은 10개의 태엽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리듬에 관한 책이다. 감정, 태엽을 돌리자는 시기를 멈추듯이 태엽은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같은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밤에 너무 생각이 많아져요. 하지만 그 생각은 거의 예외 없이 밤 11시 이후 어두운 방 안 미지근한 공기, 무거운 복부 압박과 함께 등장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신체의 조건이 유발한 감정의 구조다. 이 감정의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다. 무엇을 고민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서 그 감정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다.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스케줄로 다룰 수 있을까?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단순하다. 하루에 24시간을 감정으로 읽어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접근법이다. 기상 후에 30분 이내에 몸과 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점심 직전에 배고픔과 집중력 저하에서 감정을 어떻게 요동치는가? 오후 3시경에 뇌관과 심박의 리듬이 떨릴 때 어떤 기분이 나를 지배하는가? 해가 지는 시점에 호르몬이 전환될 때 감정의 파동은 어떻게 바뀌는가? 취침 전 2시간 척추의 긴장도와 편도의 반응성은 어떤 상태인가? 이런 질문에 따라서 너의 하루를 재구성해 보는 것이 루틴의 첫걸음이다. 오후 3시에 무기력한 기분이 반복된다면 그 시간대에 감정을 보정하는 리듬을 배치할 수 있다.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햇빛, 명상 한 세트, 산책이나 수분 보충 등을 통해 감정 보정 행위를 정례화하는 것이다. 이 책은 어떤 감정도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고 한다. 예측할 수 있다면 준비할 수 있고 감정이 더는 내 삶의 지배자가 되지 않게 할 수가 있다. 감정이 삶을 흔들지 않고 삶이 감정을 초대하는 구도가 형성된다. 루틴은 감정의 초대장을 보내는 행위다. 한 청년 내담자가 있었다. 그는 기한 없는 취업 준비 때문에 자취방에 틀어박혀서 온라인 강의만 들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우울감이 점점 심해졌고 자존감이 무너졌고 이유 없이 분노가 반복되고 정신력이 약해졌다고 표현했지만 나는
감정식의 태엽이 불균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았다. 이 청년의 하루에는 시간표가 없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해피노트, 운동, 사회적인 자극, 감각자극 등 모든 것이 무규칙 상태였다. 이런 것 10개의 감정 태엽이 동시에 고장난 상태를 뜻했다. 나는 그에게 하루 10개의 루틴을 설정해 오자고 제안했다. 장을 깨우는 따뜻한 물 한 잔, 심박을 깨우는 3분간의 호흡, 운동, 피부에 자극을 주는 찬물 세안, 송가체를 위한 햇빛 노출, 척추를 정렬시키는 스트레칭, 해마를 위한 음악, 편도를 안정시키는 향기 자극,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입을 위한 호흡 명상. 처음에는 우습게 느껴졌다고 한다. 하지만 몇 주 뒤에 그는 말했다. 감정이 무작위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뭔가 정돈되고 있어요. 그 말이 정확했다. 감정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는 그 감정이 언제쯤 올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 어떤 자극이 감정을 낳았는지 알게 된 것이다. 감정이 예측 가능한 범위로 들어오자 하루도 다시 삶의 시간으로 복귀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바꾸기 위한 사고방식을 바꾸고 자기 개발서를 펼치고 긍정적인 사고를 주문처럼 얻는다. 하지만 그건 감정의 성층 구조에만 영향을 준다. 감정은 머리가 아닌 리듬이 바꾸는 것이다.